반갑습니다. 생명과학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강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녹화를 할 때는 강의 하나로 녹화를 해서 두 개로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 시간에 뭐 11번째 11강인가요? 11강인가 12강인가? 거기는 뒤에 인사가 잘려버렸고 없어졌고, 그 다음 강의는 또 뭐 시작 내용이 13번째 강의가 12번째 강의는 끝부분이 없어졌고, 13번째 강의는 시작 인사가 없이 그냥 뚝 이상하게 시작을 했죠. 오늘 14번째인가요 그러면? 하여튼 뭐 13번째, 14번째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어정쩡하게 끝이 났습니다. 원래 1개짜리 강의였는데 녹화를 하니까 5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50분이 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잘라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좋죠. 짧은 게 두 개 올라가니까. 오늘도 간단하게 한 20분 가량만 해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할 내용이 항상성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서 항상성 조절하는 방법.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했던 얘기고,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은 외우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항상성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항상성 조절은 음성 피드백으로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음성 피드백. 피드백이란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 근데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 이렇게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천엽에 영향을 주고, 뇌하수체 천엽에서는 TSH를 분비해서 갑상샘에 자극을 주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혈액 속의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고 물질 대사를 왕성하게 한다. 그런데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뇌하수체 천엽 또는 시상하부에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에 영향을 주어서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하고, 얘네들이 억제되니까 티록신이 안 나오고, 티록신이 안 나오니까 이 억제가 사라져서 다시 TRH, TSH가 나와서 티록신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성이 유지되는 방법, 기량작용. 기량작용도 했었던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기량작용 했었죠. 같은 곳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 기량작용.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해서, 누가 촉진시키면 억제시키고 너무 느려지면 빨라지고 빠르게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뭐 내분비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분비계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슐린과 그 다음에 글루카곤, 그 다음에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이런 애들 기량작용 하긴 했었죠. 이렇게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 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혈당 조절 해서 총 3가지를 볼 겁니다. 혈당, 삼투압, 그 다음에 체온. 3가지를 볼 텐데 교과서 보고 그림을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은 호르몬의 기능만 머릿속에 입력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이해했으면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억지로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호르몬의 기능을 이해해라. 호르몬의 기능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혈당량. 혈당량이라는 용어 선생님 자주 썼던 얘기죠. 혈액 속에 있는 당, 즉 포도당의 농도,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양,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양,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고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들어오겠죠. 음식물을 통해서 포도당이 들어옵니다. 그럼 혈당량 증가하겠네요. 혈당량 증가했으니까 간뇌의 시상하부가 그걸 인식을 합니다. 혈당량이 높아졌다는 걸 간뇌의 시상하부가 인식을 합니다. 왜? 간뇌의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의 가장 최상위 중추, 그죠?
항상성 조절의 가장 상위 중추 간뇌 시상하부라고 했습니다. 간뇌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간뇌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혈당량이 지금 높아졌으니까 혈당량을 낮춰야 되겠죠.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 누구죠?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된다? 이자섬의 베타세포. 그죠?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겠죠. 그럼 촉진했으니까 인슐린은 무슨 일을 하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의 혈당량을 낮춰준다. 또는 세포에서 포도당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혈당량을 낮춰준다. 지난번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능을 했었죠. 인슐린의 기능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거나 세포 내부의 포도당의 소비를 촉진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혈당량이 증가되면 간뇌 시상하부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작용하는구나. 다음에 운동을 했다 그러면 에너지를 썼겠죠. 혈당량이 낮아졌겠네.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했다 혈당량이 낮아졌다. 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밥 먹고 한참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면 인식하는 중추 누구? 간뇌는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졌으니까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죠.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 누구죠? 글루카곤. 그죠? 글루카곤 어디서?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그러면 글루카곤이 나오게 하는 게 누구냐? 교감신경. 간뇌에서 교감신경을 통해 이자섬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도록 한다. 지난번에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이 하는 역할 뭐라고 그랬죠? 혈당량 증가. 호르몬의 기능을 다 외웠으면 딱히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죠?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혈당량이 증가하면 또다시 음성 피드백에 따라서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의 분비량도 감소하고 또 아까 그 과정이 일어나겠죠. 계속 이렇게 일어나더라.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간입니다. 표적기관 간.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좀 전에 이제 말로 설명을 했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밥 먹었다. 밥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겠죠? 고혈당,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고혈당일 때입니다. 자, 밥 먹었다. 혈당이 높아졌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포도당 때문에 피 속에 혈액 속에 당이 높아졌다. 혈당이 높아졌다. 혈당이 높아지면 일단 인식 누가 하느냐? 간뇌의 시상하부. 간뇌 시상하부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대장. 제일 먼저 조절하는 것은 간뇌의 시상하부. 그럼 간뇌의 시상하부가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혈당을 낮추려고 하겠죠. 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누구?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합니다. 인슐린 어디서 나온다?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합니다. 이때 간뇌 시상하부가 인슐린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거나,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세포 내부에서 포도당이 소비되도록 만들어서 혈당량을 낮춰준다 했고, 이제 혈당량이 너무 낮아졌다.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포도당이 다 분해됐다. 혈당이 낮아졌다.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가 혈당을 높이려고 하겠네. 혈당 높이는 호르몬 누구?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하거나 부신의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게 한다. 이때 두 개의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다. 혈당을 증가시키는 것은 교감신경. 예전에 앞에서 교감, 부교감 할 때도 이거 했던 얘기입니다. 또 교감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부교감은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교감신경, 이때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는 척수에서 나오고,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서 나온다. 까지 다 했던 얘기입니다. 막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이거 언제 이런 얘기를 했지?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노트 정리했던 거 다시 열어보면, 교감, 부교감 신경 할 때 분명히 선생님이 사각형 박스에 정리해 준 게 딱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혈당 조절 끝났고, 다음 두 번째, 체온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체온 조절하는 방법.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만약에 체온이 내려갔다. 내 몸에 너무 체온이 내려갔다. 그럼 체온을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거나, 그죠? 열을 만들어내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거나, 그죠? 내 몸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도 내 체온이 올라가겠죠. 열을 만들어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내 몸에 열이 너무 올라갔다. 내가 체온이 너무 올라갔다. 어떻게 낮출까? 몸에서 열을 만드는 걸 줄여. 내 몸에서 열을 적게 만들어. 또는 바깥으로 열을 계속 방출한다.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봅시다. 체온이 낮아지면 간내 시상하부 항상 먼저죠. 항상성 조절의 가장 최상위 중추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체온이 낮아지면 어떤 신경? 교감신경. 체온이 낮아지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간과 근육의 물질 대사를 촉진한답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한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물질 대사를 촉진한답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을 수축시켜 몸이 떨리게 한다. 몸이 떨리게 한다. 무슨 얘기냐? 추울 때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소변 보고 나서 몸을 부르르 떨죠. 몸을 부르르 떠는 이유, 골격근이 떨려서 내 몸에 열을 만들기 위해서 골격근을 수축시켜 몸을 떨리게 하면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리게 한다. 그래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왜? 티록신 물질대사 촉진하죠. 티록신 물질대사 촉진.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물질대사 촉진하고 근육 수축시키는 것들 다 에피네프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열 생산을 이번에는 증가시켰고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 된다 그랬죠. 자, 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막느냐? 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무슨 얘기냐? 내 피부 근처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억제하고 내 피부 저 깊은 아래로 혈액순환을 보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바깥쪽으로 혈액이 돌아다니면 찬 공기와 교환을 하면서 열을 뺏겨버리니까. 그렇죠? 공기와 열 교환을 해서 열을 뺏겨버리니까 아예 피부 근처로 가는 혈액이 적게 만들기 위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털세운근이라고 그랬는데 잇모근 말합니다. 잇모근, 이 털을 세우는 근육, 털을 세우는 근, 잇모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축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땀구멍이 막히는 겁니다. 잇모근, 털세운근이 수축되면 땀구멍이 막힌다. 구멍이 막혔다? 열이 못 빠져나간다. 땀이 못 빠져나간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땀이 못 빠져나가는 것과 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땀이 빠져나가면 기화열을 내 몸에서 뺏어나가죠. 땀이 증발하면 땀이 나가면서 내 몸에 기화열을 가져갑니다. 그럼 체온이 낮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체온이 낮죠. 체온이 낮으니까 땀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땀이 안 나가려면 땀이 나가는 구멍, 모공 닫아야 되겠죠. 어떻게? 털세운근을 수축시켜서. 자, 이번에는 체온이 높아집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에서 이번에는 누구?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죠. 아까 교감신경이었고, 교감신경 작용을 완화시킵니다. 아까는 추울 때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체온이 높아지면 교감신경 작용을 억제시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했던 걸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땀 내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털세운근 이완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걸 반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열이 체내에서 아까 빠져나가는 걸 막았는데 이번에는 열이 체내에서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물질대사 촉진해서 근육 수축시켜 몸이 떨리게 해서 열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물질대사를 억제하고 열 생산을 감소시키면 체온은 내려가겠죠. 반대작용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로 했던 걸 그림으로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체온 조절하는 과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열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열을 내보내느냐 내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춥다, 저온 자극이 왔다, 간내시상하부가 인식을 해서 간내시상하부가 추울 때는 교감신경입니다. 추울 때 교감신경을 통해서 교감신경의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면 에피네프린은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에피네프린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체온을 올린다. 그죠? 또는 간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에게 명령을 내려서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에게 명령을 내리면 갑상샘은 티록신 분비하고 티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해서 열 발생량 증가해서 체온이 상승한다. 그죠? 추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 교감신경에 의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털세운근이 수축하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인다. 이렇게는 열을 만들어냈고 이번에는 열이 빠져나가는 걸 줄였고 그러면 결국은 체온은 상승하더라. 언제? 추울 때. 그리고 여기서는 교과서상에서는 더울 때가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추울 때는 나와 있는데 더울 때가 안 나와 있는 이유, 이겁니다. 내용에서 체온이 높아지면, 즉 고온 자극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교감신경 작용을 완화시킨다. 즉 교감신경 작용을 완화시킨다. 이거 억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이거 한 개만 외워서 고온 자극이 오면 이거 이것도 억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 발산량이 증가하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서 체온은 내려가겠죠.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두 가지 끝났습니다. 벌써. 그럼 동물은 어떻게 체온을 조절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봐두세요. 강아지가 헐떡헐떡 하는 거 알죠? 왜 이렇게 하느냐? 강아지 땀구멍이 없답니다. 땀구멍이 없어서 땀을 안 흘린다네요. 땀을 안 흘리니까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면서 여기에 침을 증발시켜서 기와열을 뺏어감으로써 체온을 조절한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캥거루는 뭐 앞다리를 핥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핥아서 침이 증발할 때 기와열을 가져가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자, 마지막 삼투압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합시다. 삼투압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혈액 쪽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농도를 삼투압과 거의 뭐 같은 의미다. 원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같은 의미가 아닌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삼투압은 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엄청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을 많이 먹으면 농도가 어떻게 되죠? 농도 낮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물 많이 먹으면 삼투압은 낮아집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 짠 음식, 나트륨 섭취가 많아졌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농도 높아지겠죠? 마찬가지 삼투압 높아집니다.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농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오줌을 자주 배출하게 되고 그 다음 짠 음식을 먹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먹게 된다. 이는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작용이다. 어떻게 조절되느냐 봅시다. 자, 뇌하수체 후엽이 나옵니다. 뇌하수체 후엽하면 호르몬 한 개 있었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했던 거 물론 두 개 나옵니다. 옥시토신하고 이거하고 ADH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얘가 나옵니다. 얘 뭐 한다 그랬냐?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그랬죠? 수분 제흡수를 촉진. 그러니까 오줌을 누는 것을 막는다. 오줌 나가는 걸 막으니까 수분을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표적기관 콩팥. 그래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 짠 음식을 먹었다. 땀을 많이 흘렸다. 짠 음식을 먹었다. 내 몸속에 물이 적다는 얘기죠. 물이 적으니까 ADH가 많이 나와서 수분 제흡수를 늘리면 내 몸속에 물이 많아지겠죠. 그쵸? 자, 땀을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자, 무기염류 농도가 높아져서 삼투압이 증가하는데 이때 간내죠. 간내 시상하부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ADH, 뇌하수체 후엽의 명령을 내려서 그 다음에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하고 내 몸의 체액의 삼투압도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셨다. 물을 많이 마시면 삼투압이 낮아지겠네요. 내 몸속에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졌다. 그러면 ADH,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오줌으로 많이 나가고 혈액의 삼투압도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ADH가 무슨 호르몬인지만 알면 지금 선생님이 쭉쭉쭉 읽은 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ADH, 수분 재흡수 한다고 했습니다. 뇌하수체 무협에서 나와서 수분 재흡수. 자, 다시 봅시다. 정상 체액의 삼투압이다가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삼투압이 낮아진다고 했죠.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내 몸속의 체액의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내 몸속의 삼투압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니까 물을 좀 빨리 내보내야 되겠네. 물을 빨리 내보내려면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겠네. 오줌으로 내보내려면 ADH는 안 내보내는 애니까 ADH가 적게 나와야죠. ADH가 적게 나와야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분 재흡수가 억제되고 수분 재흡수가 안 되니까 오줌으로 많이 나가겠죠. 자, 오줌량은 증가하고 체액 속에는 물이 줄었으니까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그죠? 자,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합시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짠 음식을 먹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삼투압 증가하죠. 삼투압 증가했습니다.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물이 많이 필요하겠네. 물을 재흡수해야 되겠네. 물 재흡수하는 호르몬 누구? ADH 분비가 증가. 그러면 수분 재흡수 촉진되니까 삼투압이 감소한다. 호르몬의 작용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호르몬의 기능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보고 정리하려고 마치겠습니다. 자, 식사 후 혈당량과 호르몬의 분비 변화 봅시다. 식사를 이때 했습니다. 식사를 이때 하니까 혈당량이 갑자기 증가했죠? 혈당 증가합니다. 왜? 밥 먹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혈당량이 줄어듭니다. 다시 밥 먹고 나니까 혈당량이 증가했다. 근데 증가했다가 갑자기 혈당량이 줄어든다. 근데 그 시간을 다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호르몬 분비량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느냐? 혈당량이 막 증가했을 때 식후 60분 정도 지났을 때 인슐린의 분비량이 최대가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혈당량이 높으면 인슐린이 나온다. 즉 인슐린은 뭐하는 호르몬이다?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식사 막 했을 때 그때 글루카곤이 가장 많았다가 그때부터 점점 글루카곤이 줄어듭니다. 그죠? 자, 식사를 막 할 때는 혈당량이 낮았죠. 혈당량이 낮을 때 글루카곤의 농도가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럼 글루카곤은 뭐 하는 거냐? 혈당량이 낮을 때 나왔으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겠죠? 얘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 둘은 무슨 작용? 기량작용.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 노트 정리를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 어떻게 하느냐?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한다.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혈당, 저혈당일 때 이렇게, 고혈당일 때 이렇게 한다. 그림 하나로 합쳤습니다. 체온 조절 어떻게 하느냐? 체온 조절, 추울 때, 더울 때, 추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더울 때 이런 일들이 억제된다. 그래서 조절하는 것은 두 개,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 두 개를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한다. 세 번째, 삼투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많이 먹었느냐, 짠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삼투압이 이렇게 변하고 ADH 농도가 변해서 삼투압이 어떻게 변한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내용도 노트 정리해서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